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체육 임용 시험과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어제 2026학년도 최종 임용 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은 합격을 하고 어느 분은 이제 아쉽게 불합격을 했을 텐데요. 또 이렇게 불합격한 그것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사실 멘탈이 흔들리는 게 사실입니다. 마음 잡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은 이 최탈, 이제 최종 탈락 후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삶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제 참고 정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어떤 것을 해야만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게 물론 이제 본인이 바라고 있으니까 뭐 그 합격하면 좋지만 그것을 합격하는 게 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합격하는 그거고요. 또 최종 탈락을 한 게 그게 꼭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지금 최종 탈락했기 때문에 나 너무 괴롭다. 내 삶은 실패다. 이런 생각은 일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경험을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네. 임용이 불합격한 게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일을 하시게 되면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합격하고 합격하지 않은 게. 네. 그러니까 이 불합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물론 이제 힘드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많이 오랜 시간 우울이나 괴로움에 빠지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장수생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조언을 좀 드리면 2년 정도는 전업 수험생 생활을 한번 해보시고 그 후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일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사실 어떤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기간제 일을 하셔도 되고요. 스포츠 강사 일, 편의점 알바를 하셔도 되고요. 뭐 흔히 노가다를 하셔도 되고 어떤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이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서도 장점이 있어요.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서 임용에 대한 미련이 있다 하시면은 일을 계속 하시면서 시간을 조금 내셔서 임용 시험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또 불합격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면서 또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미련이 없다. 그럼 이제 안 보시고 그 일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미련이 또 있다. 하면 그냥 시험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일단 경제적으로 일단 스스로에게 좀 당당해집니다. 이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고요. 특히 뭐 여기 제가 이제 기간제 일이나 스포츠 강사 선생님 일도 명시를 해놨지만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육체 노동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육체 노동을 하시게 되면 돈도 버실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도 이 몸을 쓰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새로운 방향으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단점은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고 몸이 힘들다는 건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임용에 대해서 미련이 있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이제 당연히 공부 시간이 줄어들고 몸이 힘들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어 그 임용을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를 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임용에 꼭 합격을 하겠다. 하면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 시간이 좀 줄어들고 몸은 힘들지만 자신이 잠도 줄이고 어떤 전략을 통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 2년 정도는 전업수험생 생활을 한번 해보시고 2년이 좀 넘어갔다 하시면은 어떤 일을 좀 하시면서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이런적인 부분은 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유리한 이유는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게 경력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실력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실력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한 2년 정도 했으면은 그 이론이라든가 실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틈틈이 이제 건드려 주시다가 마지막에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만 이제 집중해서 하셔도 충분히 이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 임용 시험을 임용고시라고 이렇게 일컬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용고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고시가 주는 위압감과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확한 명칭은 중등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 시험이에요. 이 고시란 명칭이 붙은 건 저는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험이 워낙 이제 시험 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TO도 적고 또 공부도 쉽지 않고 합격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서 아마 고시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고시라고 하면은 과거 예전에 그 시험이 고시거든요. 뭐 그 사법고시라고 했었을 때 실제 그 시험의 이름이 그랬어요. 무슨 뭐 법관, 고등, 뭐 시험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시험 이름이 뭐 고등 시험 그래가지고 그거를 줄여서 이제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 사법고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에 대해 좀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양이라든가 난이도 이런 게 임용 시험보다 훨씬 넓고 훨씬 많습니다. 예,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용고시 자꾸 이렇게 그렇다고 임용 시험이 쉽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이제 공식적 명칭이 임용 시험이라는 거예요. 임용 시험이니까 너무 이제 고시 이런 말에 매몰되다 보면은 시험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임용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임용 시험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도 사람이 내는 거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시험 범위고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볍은 마음으로 시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시라는 말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타로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물론 그 어떤 말로써 위로가 되겠어요. 저도 최탈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계속 준비를 하실 거면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정도 전업수험생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는 일과 병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장점이 있고요. 단점도 있지만 이 단점은 장점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장점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단점은 자기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라든가 육체적인 피로함은 사실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고요. 일을 하면은 차후에 경력으로 확보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요. 심리적 부담감도 덜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항상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 방법이라든가 시험 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후에 스포츠 심리학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